이번 시간 주제는 힘의 상호작용인데요. 학습 목표는 뉴턴 제3법칙의 적용 사례를 찾아 힘이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인데요. 뉴턴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법칙이었었는데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제2법칙에는 합력이라는 힘이 들어갔었습니다. 뉴턴 제3법칙에 나오는 힘은 합력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힘에 대한 그 힘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힘은 상호 작용입니다. 힘은 상호작용으로서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나를 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기호로 표현하면 A가 B의 힘을 작용하면요, 반드시 B도 A의 힘을 작용하고 이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FAB는 -FBA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둘 중에 하나가 작용이면 나머지 하나는 반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힘은 항상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힘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모두 상호작용으로 용어를 바꾸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힘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물리에 있어서 중요한 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도 요 명칭이 좀 살아남아 있는 게, 그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강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양력은 약한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상호작용에 관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것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시로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예시를 하기 앞서 문장으로서도 뉴턴의 제3법칙을 한번 정리하고 여러 가지 예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반드시 다른 물체도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합니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힘은 없고요. 힘은 항상 쌍이 있습니다.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예로, 대표적인 예로 로켓이 이제 출발해서 위로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되는 원리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설명하는 예를 한번 보여주면요. 로켓이 이게 땅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를 상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로켓이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밀어서 그 힘에 의해서 로켓이 위로 가속이 되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로켓이 공중에 뜨게 되면 땅을 더 이상 밀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켓이 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로켓이 공기를 밀어서 그 공기가 또 로켓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로켓이 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로켓이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가면 더 이상 밀 수 있는 공기가 없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앞선 얘기한 두 가지 설명 방식은 사실 틀린 설명이고요.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켓의 이 연료통 안에는 연료 가스가 들어있는데요. 이 가스가 폭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가스 분자가 이렇게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요 왼쪽으로 간 가스 분자는 로켓을 왼쪽으로 밀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 로켓의 연료통 내벽은 요 가스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또 오른쪽으로 간 가스 분자는 로켓을 오른쪽으로 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요 로켓 연료통의 내벽은 가스를 왼쪽으로 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 두 가스는 대칭적으로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돼서 로켓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게 돼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요렇게 간 가스 분자하고 요렇게 간 가스 분자는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게 돼서 평형이 되고요. 이쪽으로 간 가스 분자와 이쪽으로 가스 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 가스 분자하고 뒤로 간 가스 분자는 더 이상 대칭이 안 되고 뒤로 간 가스 분자는 이 구멍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로켓에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간 가스 분자는 로켓을 앞으로 밀게 되죠. 그래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요 힘에 의해서 이 로켓은 가속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켓도 가스를 아래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 분자는 이제 속도가 바뀌어서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뒤로는 또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로켓을 뒤로 미는 일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이 힘에 의해서 로켓이 앞으로 가속이 될 수 있고 이는 바깥쪽이 진공이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진공이면 좀 더 원활하게 가스 분자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 저항도 없고요. 더 로켓이 가속되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1시간 내내 계속 작용 반작용에 대한 예를 계속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마칠 건데요. 요 작용 반작용과 좀 비슷하고 그리고 헷갈리는 예가 있는데 요 두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또 서로 차이점이 있고 명확히 다른 이런 예가 되는데요. 요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의 공통점부터 먼저 적어 보면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인 관계의 두 힘과 그리고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이 중 하나는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그리고 요 두 개 중 하나는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한다는 점이 이제 명확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이 되겠고요.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가 바로 두 힘의 평형인 두 힘의 두하고 한 칸 띄어야 되겠네. 두 힘의 평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이 두 상황의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볼 텐데요. 자,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지금 뭐 여러 가지 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 F1은 뭐냐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중력이 되겠죠. 요 F2는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 F2는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F3는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입니다. 수직 강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F4는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또 수직 강력으로 작용점이 책에 있겠습니다. 작용점을 한번 다 표시를 해볼까요? 그 F1은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책이 작용점이 되겠고요. 힘의 종류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F2는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작용점이 지구에 있는 거고요. F3는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이니까 작용점이 책상이 되겠습니다. 책상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F4는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니까 요 작용점은 책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 힘 중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두 쌍이 있는데요.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같은 종류의 힘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서로 상대에게 작용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F1과의 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F1은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중력입니다. 그럼 중력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요 세 개 중에서 요게 바로 중력이죠. 그럼 일단 한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얘가 서로 상대에게 작용하는 힘인지를 찾아보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바로 요 두 개를 바꾸면 됩니다.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하고 책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면서 같은 종류의 힘인 중력이므로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1, F2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럼 F3하고의 반작용력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3 같은 경우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수직 강력입니다. 이 두 개를 바꾸면 수직 강력이 돼요. 책상면이 책을 누르는 힘, 책상면이 책을 누르는 힘. 여기는 방향으로 치면 이제 떠받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떠받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요 둘은 표현은 뭐 누르는 힘, 떠받치는 힘이라고 좀 달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미는 이 수직 강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힘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하므로 F3와 F4 두 수직 강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잘 보면 요 책상에 작용하는 힘은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구에 작용하는 힘도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요 책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요 책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고 요 책이 서로 맞닿아 있는 면이 책상면이죠. 그래서 책상면과 서로 주고받는 힘 중에서 책이 받는 힘이 바로 요 F4입니다. 그럼 요 책에는 요 F1과 F4 두 힘만 작용을 하고 책이 가만히 놓여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합력이 0이죠. 따라서 F1과 F4를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F1과 F4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작용점이 책으로 동일한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이 경우에는 책에 작용하는 힘인 요 F1과 요 F4가 두 힘의 평형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요. 근데 반드시 한 작용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에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요 F1은 요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중력으로서 작용점이 추에 있는 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F2는 실이 F2는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이 실에 있는 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F3는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힘의 종류는 장력이고 또 작용점은 추를 잡아당기니까 목적어가 작용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요 을이나 를 앞에 있는 게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F4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힘의 종류는 중력이고 작용점은 지구를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두 힘의 평형인 관계에 있는 힘을 찾아볼게요. 모든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냥 F1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이니까 일단 중력이면서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을 찾아보면 되겠죠. 바로 F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1과 F4가 이번에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고요. 또 F2도 힘이니까 반드시 반작용이 있겠죠. F2를 보면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 바로 F3가 F2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 중에서 또 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실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 이게 실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요. 좀 모호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룰 실들은 질량이 없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에 대해서 힘의 평형이라든지 운동방정식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F4하고 관련된 또 힘으로 평형관계를 찾을 수는 없고요. 요 세 가지 실이나 요 천정 그리고 요 추 그리고 지구 중에서 우리가 사실 모든 작용하는 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추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추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고요. 실하고 맞닿아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실은 항상 그 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럼 요 F3하고 요 F1 요 중력과 장력이 요 추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합력이 0이 되니까 요 실이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추에 작용하는 같은 작용점이 있으니까 요 두 개가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과 F3가 이 경우에 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용 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 25쪽에 있는 작용 반작용의 적용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쌍으로 작용한 힘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고양이가 뛰어오를 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을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모든 물질은요, 생명체를 포함해서 질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가 고양이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고양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을 건데요. 중력에 대한 작용 반작용을 일단 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고양이가 보면 여기가 이제 바닥면하고 맞닿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고양이가 요 바닥면을 누르는 힘하고 바닥면이 고양이를 떠받치는 누르는 힘, 요 두 힘이 수직 항력이라는 같은 종류의 힘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하고 작용점이 다르고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요게 이제 또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의 종류는 수직 항력이 되겠고요. 작용점은 고양이하고 요 이거를 뭐라고 점프대라고 할까요? 요 둘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로켓 발사는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자동차 경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자동차 바퀴가요. 요 바닥면을 뒤로 밉니다. 뒤로 밀면 요 바닥면이 자동차 바퀴를 앞으로 밀죠. 요 두 힘은 종류가 마찰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찰력이면서 작용점이 도로 그리고 바퀴 이렇게 서로 상대에 있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그리고 동시에 주고받고 하니까 요 마찰력이 이제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 힘에 의해서 요 자동차 경주차는 앞으로 가속이 되는 거고요. 이 힘은 지구에 작용한다 볼 수 있는데요.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다 보니까 요 힘이 작용한다 해도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자동차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자동차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 또 뭐 작용 반작용 있습니다. 그다음 조정 경기 또 한번 볼까요? 조정 경기는 이제 요 노를 뒤쪽으로 밀면 이 조정이 앞으로 가속이 되죠.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요. 요 노가 물을 뒤로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도 요 노를 앞으로 밀게 됩니다. 이것도 굳이 뭐 힘의 종류를 따지자면 수직 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직 항력은 이 결과적으로 뭐 자연의 기본 힘인 뭐 강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양력, 뭐 중력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전기력이라고 뭐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국에 물 분자하고 노를 이루고 있는 분자 사이에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시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의 바깥쪽은 전자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은 결국에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 사이에 서로 미는 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까지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더라도 노가 노를 뒤로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요 힘에 의해서 요 조정이 앞으로 배가 앞으로 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대표적인 예죠. 이제 육상 선수가 요 발 받침대를 뒤로 밀면 발 받침대는 육상 선수의 발을 앞으로 밀죠. 그래서 요 힘에 의해서 육상 선수가 앞으로 큰 가속도로 속도를 출발할 때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계속 예를 듭니다.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이건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인데요. 요 철수가 열심히 책장을 밀어요. 책장을 미는데 이 책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이 철수가 요 책장을 미는 힘이 있고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책장이 또 철수를 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용 반작용이 있는 관계 있는 힘을 같은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래서 F2하고 F1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F5는 그 지구가 책장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책장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겠네요. 또 다른 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F8이 뭐냐면 책장이 요 지면을 수직으로 아래로 미는 수직 강력이 되겠고요. 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F7은 요 바닥면이 책장 아랫면을 이제 위쪽으로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직 강력으로서 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번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마찰력으로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 되겠습니다. 요 책장을 오른쪽으로 밀면요,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찰력은 요 마찰면이 미끌려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F3가 바닥면이 요 책장을 뒤쪽으로 미는 마찰력이 되겠고요. 이 F4는 이제 요 책장면이 바닥면을 앞으로 밀려고 하는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요 두 힘이 또 마찰력으로서 작용점이 요 바닥면과 그리고 책장 서로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색깔로 표시한 것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쌍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또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합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F5하고 요 F7이 책장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연직 방향의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위아래로 책장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로의 그 운동 상태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장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장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요 두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책장이 위아래로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 좌우로도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유지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요 힘하고 그 다음에 요 힘은 이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건 마찰력이 되겠죠. 철수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밀어도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커서 마찰력이 요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왼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 책장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또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을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 4번 문제인데요. 그림은 지면 위에 있는 받침대에 의해 지구본이 공중에 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받침대와 지구본의 무게는 각각 W로 같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도 무게가 W고요. 요 녀석도 무게가 W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지구본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구본 자체가요. 지금 정지 상태인데다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합력이 0입니다. 즉 R자 힘이 0이죠. 이거는 뉴턴의 제1법칙과 관련된 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점이 받침대에 있습니다. 작용점에 제가 또 밑줄을 쳐볼게요. 받침대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 작용점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받침대에 있죠. 따라서 요 두 힘은 절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용점이 받침대로 동일하죠. 따라서 요거는 보나마나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 보면요.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다 했는데 요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죠. 근데 지면은 다름 아닌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에는 수많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 중에서 일부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처럼 구하기 힘든 힘이 있는 경우에는 반작용력으로서 그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지만 우리는 이거의 반작용력인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구해 볼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 돼 버리니까요. 받침대에 작용한 힘을 다 표시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을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받침대에 작용한 힘 다 표시해 볼게요. 빠뜨리지 않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저는 항상 순서가 우선 질량이 있으면 중력부터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는 무게가 W라고 했죠.
얘는 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느냐, 얘가 어디랑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얘는 지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하고 요 받침대는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밀겠죠. 따라서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 받침대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N이라고 표기를 해 놓을게요.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끝이 아니에요. 요 받침대 위에 지구본이 있죠. 그리고 지구본이 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떠 있느냐? 자기력으로 떠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본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그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요. W만큼의. 그 다음에 얘를 떠받치는 힘이 자기력으로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요 두 힘밖에 없으니까 요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따라서 요 자기력의 크기도 이 W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력은 누가 누구한테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요 받침대가 지구본을 떠받치는 자기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구본은 요 받침대를 아래쪽으로 밀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력이 되겠고요. 그 크기가 요 W하고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본이, 적어줄까요? 지구본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인 거죠. 요 힘이 바로 이제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수직 항력은 이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반대 작용인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은 바로 요 두 힘을 합한 거와 같아야지 요 받침대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크기가 W 더하기 W 해서 이 W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평면과 나란하고 크기가 F인 힘으로 물체 A, B를 벽을 향해 밀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의 질량 각각 2m, M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단 물체의 수평면과 사이의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보면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벽이 A를 미는 힘이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벽을 미는 힘이 되겠죠. 근데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요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벽이 A를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A가 벽을 미는 힘이 될 거고요.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고요. 니은 보면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와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다 했는데 일단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벽이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그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 아니니까 두 힘의 크기가 같지 않겠네? 하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드시 반대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만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 아니라고 해서 두 힘의 크기가 같지 않다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용 반작용과의 별개로 두 힘의 크기가 같은지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벽이 A를 미는 힘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벽이 A를 미는 힘을 뭐 F1이라고 할까요? 그럼 요 힘이거든요. 벽이 A를 미는 힘.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 한번 표시해 볼까요? B가 A를 미는 힘은 요 힘입니다. F2가 되겠죠. F2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이 둘 다 A에 작용하는 힘이죠. A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 A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수평 방향의 힘을 살펴보면 결국에 이 두 힘밖에 없어요. A는 벽과 맞닿아 있고 또 B와 맞닿아 있죠.
따라서 벽이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요 두 힘밖에 없는데 A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요 두 힘은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요 두 힘을 합쳐서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F1과 F2는 같습니다. 크기가. 방향은 반대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 두 힘은 또 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네요. 다음 디귿 보면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 힘을 또 F3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입니다. F3.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B에 작용하는 힘이죠. B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B도 역시 수평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가 유지하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요. 요 B를 보면 요 A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요 수직 강력이 있고 또 왼쪽에서 B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는 요 F가 있죠. 그래서 요 두 힘이 합쳐서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 F3하고 F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작용점이 B인 또 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 되겠네요. 따라서 F3의 크기는 3분의 2F가 아니라 F가 됩니다. 따라서 니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니까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했던 그 작용 반작용 법칙과 관련이 있는 그 운동량 보전 법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